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파티션 펑션을 실제로 어떤 형태를 갖는지 이 파티션 펑션의 형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 몰리큘의 모션에 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즉, 양자역학적으로 각각의 몰리큘이 갖는 모션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트랜스레이셔널 모션, 바이브레이셔널 모션, 로테이셔널 모션. 일렉트로닉 모션도 있는데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안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텀은 무시한다, 생략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각의 모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풀어서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은 대략적인 그 계산 과정을 살펴봤고 그 결과들을 제가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각각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런 퀀텀 넘버들로 이렇게 이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트랜슬레이션, 바이브레이션, 로테이션이 각각 가질 수 있는 그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이러한 퀀텀 넘버예요. 그러니까 이런 퀀텀 넘버가 변하면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이 각각의 모션에 대해서 가능한 에너지, 준위에 대한 그 표현형을 유도를 했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에너지에 대한 표현형, 에너지 스테이트에 대한 표현형을 알고 있으면은 이것으로부터 볼츠먼 팩터를 구할 수 있고 파티션 펑션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양자역학이 통계 연력학으로 연결이 된 거죠. 파티션 펑션을 알고 있다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머다이내믹 프로퍼티, 연력학적인 그러한 물성들을 파티션 펑션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예를 몇 가지 우리가 바로 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양자역학에서 통계역학을 거쳐서 연력학까지 넘어갔죠.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리액션을 일으킨다고 할 때 이 리액션이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 어떤 머티리얼이 안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에너지와 스테빌리티, 그 다음에 리액션의 방향,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신소재를 활성한다든지 어떤 케미컬 리액션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든지 할 때 이러한 정보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인 매우 미시적인 단계에서부터 통계역학을 거쳐서 거시적인 연력학의 세계까지 쭉 연결되는 하나의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이 에너지 표현형을 이용해서 실제로 몰리큘의 파티션 펑션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는 파티션 펑션, 그 중에서도 몰리큘에 대한 파티션 펑션이고 이 에너지 스테이트에 대한 표현형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트랜스레이셔널에 대한 이 파티션 펑션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 형태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파티션 펑션은 어쨌든 정의에 의해서 볼츠먼 팩터의 총합이에요. 가능한 스테이트. 어떤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볼츠먼 팩터를 다 더해 놓은 것이 파티션 펑션의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트랜스레이셔널 파티션 펑션은 이 에너지에다가 이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8ma 제곱분의 플랑크 상태 제곱, 그 다음에 각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의 퀀텀 넘버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것은 다시 한번 써볼까요? 똑같은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보기 좋게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8ma 제곱분의 베타 h 제곱 nx, x방향으로의 퀀텀 넘버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좋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똑같은 형태가 y 방향과 z 방향으로 세 방향에 대해서 랜덤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y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죠.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이 형태가 들어간 건 우리가 세 변의 길이가 우리가 다루는 세 변의 박스에 파트리노 박스에서부터 나왔는데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것으로 편의상 가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A, B, C로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뭐 결과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쓰는 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세 변의 길이가 편의상 같다고 가정을 했던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나 여기서 적분은 가능한 nx, ny, nz의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000, 100, 010, 001, 110, 011, 101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조합에 대해서 이 익스포넨셜에 대한 시그마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가 익스포넨셜 합으로 되는 것이 시그마의 각 텀의 곱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뒤에 프로블럼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세 개의 익스포넨셜에 대한 시그마 텀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8ma의 제곱분의 벨타 h제곱 nx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ny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제는 각각 nx에 대한 ny에 대한 nz에 대한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nx든 ny든 nz든 다 똑같이 1, 2, 3, 4 이렇게 제가 아까 000부터 시작했는데 0은 안 들어 1부터 들어가요. 1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떤 건 1부터 0부터 뭐 이런 건 다 이게 양자역학적인 풀이 과정에서부터 도출이 되는 우리가 다루지 않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11, 뭐 121,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대한 시그마 각각의 곱으로 나타내시고, 자 nx도 1, 2, 3, 4, ny도 1, 2, 3, 4, nz도 1, 2, 3, 4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다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시그마에 nx든 ny든 nz든 그냥 n으로 쓰고 1부터 무한대까지 가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8ma 제곱분의 벨타 h제곱 n제곱 그냥 nx, ny, nz를 똑같은 n으로 그냥 썼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요거에 3승이 되겠죠. 똑같은 게 세 번이 곱해져 있으니까. 자, 요렇게까지 전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계산을 못하고 요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컨버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적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어떠한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시그마의 fx 이런 x 뭐라고 할까요? xn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함수가 있다고 이러한 시그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것은 이렇게 써도 똑같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곱해놨다고 생각해도 똑같아요.
그죠? 뭐 1, 당연한 거죠. 1을 꼭 해놨다고 생각해도 똑같은데, 자,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써주면은, 자, 또 똑같은 얘기예요. f x1에 1 더하기 f x2에 1 더하기 f x3에 1 더하기 이렇게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풀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요 식이 나타나는 말을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요 식이 나타나는 말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fx1 여기 x1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폭이 1인 그러니까 fx1은 여기에요. 여기가 fx1이 되죠. 그러면은 요 높이가 fx1이 되는데 높이에다가 양쪽으로 0.5씩 이렇게 잡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요 폭이 1이 되는 이러한 사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 면적이 요 첫 번째 항이 나타내는 바가 됩니다. 즉 세로축은 x1에서의 함수값, 가로축은 그냥 1, x1을 중심으로 1인 그러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니까 이러한 사각형의 면적과 결국은 같아지는 것이죠. 여기가 안 맞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x2가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잡아서 요 면적이 요것이 되겠죠. 지금 x1, x2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0.5씩 잡았으니까 폭은 1, 1, 1,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이러한 사각형의 면적을 쭉쭉쭉 다 더해놓은 게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형태를 우리가 어떤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러한 시그마 텀으로 나타내면 이 사각형의 면적을 쭉 다 더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이것을 0에서 무한대까지 fx의 dx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함수에서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요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요것과 요것은 분명히 조금 다릅니다. 요만큼의 차이도 있고 일단 여기 요 안 들어간 요만큼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모자라고 여기는 남고 모자라고 남고 모자라고 남고 모자라고 남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요 함수의 형태를 검토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여기 자 요 부분 요만큼 더 들어간 부분하고 요 덜 들어간 부분 여기도 더 들어간 부분 덜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서로 상쇄가 되고 그 다음에 무한히 가니까 요 면적은 거의 이 전체에서는 무시할 수 있고 따라서 요것과 요것이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만 있더라 같더라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의 함수에 대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요 형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거의 같더라는 거예요. 즉 요 형태는 거의 오차 없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뭐 여러 사람들이 검토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구나 하고 결과만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여기 바둑을 좀 잘못 쳤습니다. 3개 탐생이니까 이 시그마가 인테그랄하고 같다는 얘기고 거의 같다는 얘기고 3승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3승을 앞으로 빼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같더라. 이 함수에 대해서는 이 익스포넨셜 함수 이 형태에 대해서는 거의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적분 형태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요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런 거를 다뤘을 텐데 혹시 기억이 안 나면은 뭐 다시 한번 요거 보시고 기억해 두실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웬만한 책에서는 테이블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되도록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 형태, 이런 적분 형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적분 형태에 대한 계산값을 다 사람들이 미리 해서 고맙게도 테이블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책에도 다음 챕터에 보면 우리 본교재에 보면 이런 테이블이 있는데 뭐 그때 다시 어디 있다고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이 계산은 이렇게 나온다. 이 형태를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도 보면은 자 이제 n제곱에 n으로 미분 0에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텀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저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0에서 무한대까지고 알파 대신에 이 부분이 뭉뚱그려서 알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n제곱 제가 여기 dn을 빼먹었네요. 여기 dn을 빼먹었습니다. dn 이렇게 형태가 똑같아요. 이 부분을 알파라고 보면은 저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적분의 결과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4알파분의 1이니까) 4알파분의 역수치하고 4 곱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h제곱분의 4로 나눠주는 거 곱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결과를 보면은 델타를 씁시다. 자, 결과를 보면은 이 역수에다가 4로 나눠주면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델타 h제곱 분의 8ma 제곱 요게 알파분의 1이고 거기다가 4분의 파이 곱해주면 되죠. 4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에 전체 3승이 있으니까 3승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것은 뭐 계속 똑같은 건데 제가 써주면은 요 베타는 KT분의 A니까 요걸 풀어서 써주면은 또 이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겠고 자, H 제곱분의 2 파이 M KBT 요거에 2분의 1승에 자 제가 2분의 1승 빼먹었네요. 여기 2분의 1승이 있어야 됩니다. 2분의 1승 들어가고 3승이 들어가야겠죠. 요 익스포넨셜 형태가 요 형태 2분의 1승이니까 요 익스포넨셜 형태도 요 인테그랄 형태도 요 형태에 2분의 1이 들어가고 3승이 있었기 때문에 3번 곱해줘야 되고 이런 계산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제가 필기한 거 보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찬찬히 한번 써보시면은 뭐 어려운 부분 전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가 제곱의 2분의 1승이니까 A 이렇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써주면은 앞부분은 2분의 3승으로 써주면 되고 2 파이 M KBT의 2분의 1승의 3승이니까 2분의 3승이고 그 다음에 A의 3승은 시스템의 한 변의 길이가 A였어요. A의 3승이니까 이거는 볼륨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에 대한 트랜스레이셔널 모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은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로 구해졌습니다. 플랑크 상수, 우리가 알고 있는 컨스탄트고 이 파이 당연히 알고 있고 m은 파티클의 매스예요. 그 다음에 볼츠만 상수, 온도. 다 이제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퍼티들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 볼륨도 물론이고. 이렇게 트랜스레이셔널 모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의 형태를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이브레이셔널, 다음에 나눈 거는 이제 바이브레이셔널, 로테이셔널에 대한 건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이 계산이야 뭐 가다가 중간중간 수학적인 요소가 들어가지만 어쨌든 큰 줄기는 에너지 형태를 알고 있으면은 볼츠만 팩터를 알 수 있고 볼츠만 팩터를 모으면은 파티션 펑션을 구할 수 있다. 나머지는 어떤 수학적인 트릭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바이브레이셔널 모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도 동일한 로직에 의해서 전개를 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할 바이브레이셔널 모션. 바이브레이셔널 모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은 역시 볼츠만 팩터의 총합이고 이것은 저 형태에서부터 대입만 해주면 되죠. 에너지 대신에 바이브레이셔널에 대한 퀀텀 넘버를 V라고 표현을 했었고 V는 0, 1,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V는 0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 프리퀀시 N는 이 프리퀀시를 나타내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자, 요 시그마는 요 퀀텀 넘버 V에 대한 그 시그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V에 관계 있는 것과 관계 없는 걸로 상관 있는 것과 없는 걸로 써보면은 이렇게 자. 벡터 V 마이너스 벡터 V가 있겠고 그 다음에 벡터 HF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씁시다. 벡터 H N까지 하고 V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분의 벡터 H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요항은 시그마하고 무관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시그마 밖으로 꺼내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밖으로 꺼내주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시그마 V에 대해서 0에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나타나고 마이너스 1 요 앞부분 요것만 남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벡터 H N의 V인데 제가 뭐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죠. 요거의 V승이다. 해봤자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써줬어요. 요 형태까지. 자, 요 형태를 자세히 보실까요? 요 형태는 어떤 형태를 연상시키냐면은 요 형태를 연상시킵니다. 자, 요 부분에
형광등 불빛이 비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아래쪽에다 쓰겠습니다. 자, 요 형태는 자, 우리 요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얘는 0에서 무한대까지 x의 n승. 자, 요것은 요것과 같다. 요 함수를 맥러린 시리즈로 전개시키면은 요 형태가 된다. 지지난번에 매스마틱스 정리하면서 요 형태를 잘 봐두시라고 시리즈 정리하는 중에 특히 요 형태는 우리가 써먹을 거니까 잘 봐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형태를 지금 여기서 이제 써먹게 됐어요. 자, 요 부분을 x라고 생각하면은 똑같죠. x의 n승, v 대신에 n 대신에 v인데 요거는 요 형태하고 똑같아요. 다만 x 대신에 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형태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시그마는. 따라서 요 바이브레이셔널에 대해서는 바이브레이셔널 모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은 이런 형태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그마는 요 문자로 들어갔고 앞에 있던 거 여기 써져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바이브레이셔널 모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도 구했어요. 베타는 뭐 KT분의 1이고 플랑크 상수, 그 다음에 요 진동 프리퀀시 이러한 프로퍼티들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바이브레이셔널 모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 구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것은 로테이셔널 모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로테이셔널 모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뭐 거의 그러니까 과정은 동일한데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자, 일단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로테이셔널 모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 역시 몰트만 팩터의 총합으로 써주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요 에너지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2i분의 하나 제곱에 j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j는 0부터 무한대로.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어떤 게 붙냐 하면은 자, 요 시그마에다가 여기서 요런 걸 하나 곱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요런 텀이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럼 왜 2j 플러스 1이라는 게 추가가 됐느냐? 요 로테이셔널 모션에 대해서 우리가 쉘링의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이제 에너지 준위를 구하는데 요 에너지 준위에 디제너러시라는 게 들어가요. 자, 디제너러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에너지가 똑같아요. 에너지가 똑같은데 스테이트는 다른 경우예요.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 레벨이라도 스테이트의 개수가 이만큼 더 있다. 그래서 요것들만큼의 개수를 더해가지고 고려해서 다 더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에너지는 같지만 실제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스테이트 상태가 다른 이런 형태를 디제너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제너러시가 2j 플러스 1이다. 요 로테이셔널 모션은 2j 플러스 1만큼의 디제너러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뭐하고 연관되냐면은 우리 수소 원자 예를 들어볼까요? 수소 여러분 오비탈이 s 오비탈 있고 p 오비탈 있고 d 오비탈 있고 뭐 원자 오비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에서 배웠을 텐데, 이 오비탈 모션이라는 게 이 로테이셔널 모션하고 사실 관계가 있어요. 일렉트론의 로테이셔널 모션하고 관계가 있어서 s 오비탈은 실제로 이게
로테이셔널 퀀텀 넘버가 제로인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디제너러시가 1이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S 오비탈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디제너러시고 여기 이제 퀀텀 넘버고 오비탈인데, 자 p 오비탈 같은 경우 볼까요? p 오비탈은 j가 1인 경우예요. 그럼 디제너러시가 몇 개냐? 3이죠. 여러분들 p 오비탈 일반화학 때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px, py, pz를 해가지고 세 방향으로 p 오비탈은 세 종류가 있다. 그래서 각각 오비탈에 두 개의 스핀업, 스핀다운으로 두 개의 일렉트론, 그래서 p 오비탈에는 6개의 일렉트론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d 오비탈은 퀀텀 넘버가 2입니다. 그러면은 디제너러시가 5죠. 실제로 d 오비탈은 5가지가 있어요. dxy, dyz, dzx, dxf, yz 이렇게 5개가 있죠. 그래서 d 오비탈에는 일렉트론이 10개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웠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연결돼요. 그러니까 오비탈에 몇 개의 궤도가 있는가, 각각의 오비탈에 대해서, 그것은 로테이셔널 모션에 대한 디제너러시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양자역학을 충분히 다루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은, 자, 이런 거는 참고로 그냥 다음에 또 어디서 나오면은 저런 게 있었지 하고 기억하실 수 있는 정도면 되고, 어쨌든 같은 에너지 레벨이라도 다른 상태들이 요 EJ 플러스 1 개수만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 줘야 된다. 요거는 좀 특이하구나. 이렇게만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산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이 트랜스레이셔널 모션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게 요것은 인테그랄로 바꿔도 거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냥 요 시그마만 제가 인테그랄로 바꿨을 뿐입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써도 거의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태는 우리가 접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자, j 플러스 1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x라고 놓으시면은, 그러면은 자, dj분의 dx는 자, x를 j로 미분한 거죠. 그러면은 2j 플러스 1의 1과 같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dj는 2j 플러스 1분의 dx로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는 다시 써보면은 0에서 무한대까지의 자, 2j 플러스 1,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또 우리가 여기 x로 줬죠. x로 주고 dj 대신에 2j 플러스 1분의 dx 이렇게 대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다행히도 요거 두 개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요 형태는 이제 익스포넨셜 형태만 남고, 요 적분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적분이 돼요. 그래서 요 적분은 더 이상 제가 적을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주 고등학교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적분이고,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로테이셔널 모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은 이런 형태로 주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트랜스레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로테이셔널 에너지의 형태로부터, 이 형태로부터 우리가 각각에 해당하는
파티션 펑션의 형태를 다 이제는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3개 다 구했어요. 우리 필요한 거 3개 다 구했고,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은 몰리큘의 파티션 펑션의 n승, 그 다음에 구별이 불가능한 몰리큘인 경우에는 n의 대승으로 나눠줘야 되고, 몰리큘러 파티션 펑션은 트랜스레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로테이셔널. 일렉트로닉은 우리가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n의 대승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요 형태, 요 형태, 요 형태 다 구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몰리큘러 파티션 펑션, 요 형태는 우리가 요 구했던 거를 다 곱해줘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트랜스레이셔널 파티션 펑션의 형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셔널은 바이브레이셔널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셔널은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뭐 H로 쓰기도 하고 H 바로 쓰기도 하고 풀어 쓰기도 하고 넣어 쓰기도 하고 했는데, 뭐 H 바는 2파이로 H를 나눠줬을 뿐이니까 그걸 2파이를 빼서 쓰기도 하고 넣어 쓰기도 했고 해가지고 약간의 숫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몰리큘러 파티션 펑션의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요 이그젬플 17-2라든지 이런 문제들에도 요거를 써놓고, 우리가 예전에 다이몰리큘러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도 요 형태를 이용해서 에너지도 구하고 비열도 구하고 이렇게 해봤었다고요. 그때 우리가 요 형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일단 킵해놓고 일단 요거를 파티션 펑션을 써먹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요 파티션 펑션이, 몰리큘러 파티션 펑션이 어디서 나왔는지 충분히 양자역학적으로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봤고, 요거 알고 있으면 이제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은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파티션 펑션 이용해서 역학적인 전개를 쭉 하고 하는 이제 전체 연결고리가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자역학적으로부터 양자역학적인 풀이로부터 파티션 펑션으로 해서 쭉쭉쭉 넘어가서 역학적인 프로퍼티까지 가는 이러한 일련의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 그 연결고리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